안녕하세요.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 최영희입니다. 자, 주말엔 법령 읽기 국가재정법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인데, 그죠? 또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쩜 좋아요. 그죠? 네, 네 번째 시간이고요. 국가재정법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실 1장의 총칙, 2장의 예산, 3장 결산, 4장 기금까지 웬만한 내용들 다 봤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건 4장의 두 번째 성과관리 파트고요. 이 성과관리 파트가 2021년에 새롭게 추가된 파트여서 최근에 좀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인 것 아마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재정 건전화. 조문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제가 요새 조금 강조하는 영역들 위주로 오늘 두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4장의 이 성과 관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기존에는 법령에 되게 작게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아예 장 중에 하나로 내용이 좀 보강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21일에 국가재정법 개정이 됐을 때 추가된 내용이고요. 일단 보시면 85조 2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성과 목표 관리, 그다음 성과 평가 이 두 가지가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성과의 목표 관리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나 성과 지표 설정하고요.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 결과를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요. 목표와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과 관리 나와 있죠. 성과 평가 나와 있죠. 재정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집행과정 결과까지 점검, 분석, 평가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사업은 그 성과 관리 비용, 효과를 고려해서 기재부 장관이 정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는 관계 중앙관서회장이 별도로 전한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은 재정사업 이 성과관리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건 기재부와 중앙관서가 진행을 하는데 법에는 이 두 가지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라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명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조 3에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일단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부가 재정사업 관리할 때 성과 관리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주는 거니까 국가재정법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기재부 장관이 현재 수립을 해야 하고요. 성과 목표 관리를 위해서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 관리 주체들이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포함된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는 거 보니까 결국 각 부처가 예산 그리고 기금 사업 모두에 대한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현재 만들어야 하고 이걸 또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성과 관리 계획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항목이 바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내용들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 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 사업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업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 자체 평가 또는 자율 평가라고 법에 딱 써 있죠. 자율 평가가 원칙인데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심층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 결과에 대한 반영, 재정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사업 성과 목표 관리 결과들을 종합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되고요. 이걸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고 중앙관서회장 역시 이 결과들을 이런 것들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과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다음 성과 평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까지. 그러니까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가장 핵심은 성과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통한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이 두 가지. 이미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제가 되게 많이 밀고 있는 내용이죠. 재정 건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돼요. 수입과 지출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빚이 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결국 국가 채무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87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만약에 법률이 어떤 재정의 부담을 수반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들을 법률안에 첨부해야 한다.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 연도의 재정 수입 지출에 관한 증감액 추계 자료, 이에 상응하는 조달 방법을 법률안에 첨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할 때 그 내용들을 첨부해야 되는 것. 그다음 국세에 대한 감면 제한, 이게 조세 지출이잖아요. 국세를 감면하는 게 조세 지출이니까 이게 예산에 들어가야 한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국세 감면의 그죠? 감면율이라고 얘기하는 요 공식도 우리 기출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국세 소입 총액,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국세 감면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만 하고, 그죠? 자, 그래서 국가 채무에 대한, 아니, 국가의 어떤 조세로 인한 지출, 조세 감면에 대한 것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를 제한하는 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때, 이게 다 국가재정법상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도 사전의결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다음 세계 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사용 계획 나와 있죠. 초과 조세 수입은 일단 무조건 국채로 우선 상환하게 되고 이후에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런 경우는 첫 번째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른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정에 따른 교부금 정산의 사용.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초과 조세 수입이 발생하면 일단 얘는 먼저 국채 상환이고 나중에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이게 두 번째 공적 자금 상환 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세무를 갚기 위한 돈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느냐? 추경 편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세계 잉여금을 맘대로 막 쓰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 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국가채무 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가 1호부터 5호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2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채무의 유형이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그리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그래서 제가 보증 채무의 경우에는 대지급 이행이 확정되었을 때만 국가 채무고 일단 국가 채무는 이렇게 1호, 2호, 3호 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들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그리고 채권 중에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이미 인수해서 매입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그리고 국가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들어갈 수 있고 92조에는 보증 채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보증 채무는 원래 국가 채무는 아닙니다만 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에 이 국가 채무가 되는 경우 보증 채무에 대한 대지급 이행이 확정되었을 때시다. 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보칙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 모든 예산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는 기재부 장관이 하고 있고 재정 업무를 정보화시켜야 하고 내부 통제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100조, 요게 좀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예산 기금에 대한 불법 지출이 있다. 그에 대한 국민 감시 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가 감시를 해서 실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국가재정법 가장 마지막 장의 내용들입니다. 성과 관리와 재정의 건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여기 파트 문제가 많습니다. 자, 23년 국가직 7급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모든 채권들이 일단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발행한 채권이 제외된다. 틀린 선지가 되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등이 있습니다. 사실 국채에는 재정증권도 있지만 재정증권은 너무 단기적인 채권이어서 얘는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국가채무에는 대응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그냥 이름만 외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라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23년 국가직 7급 정답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1번입니다. 자,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봅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에는 일단 첫 번째 성과 목표관리, 두 번째 성과의 평가 이렇게 두 가지의 제도가 있고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여러 가지 그 결과의 내용들이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정사업 신층 평가 결과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거고 일단 기본 원칙 먼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먼저 실시하죠. 자율평가하고 그다음 심층평가 들어가기 때문에 3번 X가 되고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법령을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내용상으로 그냥 모른다고 해도 정답이 3번인 걸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 부시 정부 시절에 만들었었던 파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고요. 실제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국가기획재정부의 홍보물 보면 파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 자,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국가재정법 내용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문제풀이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 이 국가재정법 관련된 주제들이 계속 나와서요. 아마 사백제 수업이나 또는 기출 분석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연결시켜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네, 국가재정법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총 4번에 걸쳐서 수업 진행했으니까 이 내용들 꼭 참고해서 잘 읽어봐 주시고 국가재정법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엔 법령 읽기 계속됩니다. 내일부터는 국가 공무원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